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뉴욕 현지 특파원 연결을 통해서 뉴욕 시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장 아쉽게도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기술주 중심으로 이 하락폭이 상당했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자세한 브리핑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날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웃고 울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 아이폰의 25%, 유럽연합에는 50% 관세를 물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투자자들은 트럼프 관세 전쟁은 아직 안 끝났다는 점을 깨우쳤습니다. 또 트럼프는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원자력 발전 업체들 주가를 폭등으로 이끌었고요. 마감 직전에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US 스틸을 신일본제철이 인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US 스틸 주가를 20% 넘게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가 시장을 쥐락펴락한 겁니다.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1%, S&P 500 지수는 0.67%, 나스닥 지수는 1%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애플은 3% 넘게 급락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도 동반 하락했는데요. 애플은 트럼프 관세 위협 속에 3% 급락했고 테슬라는 0.5%, 엔비디아는 1.16%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다음 주 수요일 장 마감 뒤에 엔비디아는 이번 주 수요일 장 마감 뒤 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US 스틸을 신일본제철이 인수하는 걸 허용할 뜻임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US 스틸과 신일제철이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최소 7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요. 미국 경제에는 140억 달러 부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를 시작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합병이 좌절됐던 US 스틸은 트럼프의 태도 변화에 힘입어 21.24% 폭등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이날 행정명령으로 연방 소유 국유지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도록 하고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18개월 안에 원자로 승인을 결정 토론하는 등 원전 확대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로 하면서 원전주들이 폭등했습니다. 라이트 브릿지는 42.5%, 센트러스 에너지는 21%, 오글로는 23%, 뉴스케일 파워는 19% 폭등 마감했습니다. 컨스톨레이션 에너지도 2% 뛰었는데요. 이 밖에도 인투이트는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여파로 주가가 8% 급등했고요. 부주 알렌 해밀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부 정부 일감 수주가 둔화하고 상반기 내내 수익 압박이 예상된다는 전망에 주가가 16%나 급락했습니다. 네, 이야기를 통해서 금요일장에 왜 기술주들은 무너졌고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들은 올랐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이슈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추가적으로 전해졌을까요? 네, 뉴욕 주식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이 내일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들어가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에 시장에 또 한 번 폭탄을 던졌습니다. 트럼프는 유럽연합과 무역 협상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EU 수입품에 50%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EU와 협상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중국산 30%보다 높은 관세를 꺼낸 것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입과 글에 대한 경계심이 팽배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주 주요 이벤트 많은데요. 일단 시장을 좌우할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인데요. 수요일 장이 끝난 뒤 엔비디아가 어떤 성적을 공개할지 AI 테마 또 주식시장 전반의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은 높은데요.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깜짝 실적과 함께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엔비디아 주가가 이달 20% 폭등했지만 올해 전체로는 여전히 마이너스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지간한 성적이면 주가 반등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젠슨왕 CEO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수출 통제 등을 이유로 엔비디아 반도체 출하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시사할 경우 얘기가 달라질 텐데요. 그러나 이번 트럼프 중동 순방에서 엔비디아가 대규모 반도체 수주에 성공하는 등 최근에도 엔비디아 반도체는 없어서 못 판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관 시나리오보다는 낙관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비디아 외에도 휴렛패커드, 세일즈포스, 코스트코, 델 테크놀로지 등의 실적이 공개됩니다. 이번 주에는 무게감 있는 경제 지표도 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선을 사로잡는 게 금요일에 나올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인데요. PCE 물가는 연준이 기준으로 삼는 물가 지표입니다. 3월 PCE 물가는 전월 대비 보합으로 지난 2020년 4월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었는데요.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도 보합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약 5년 이내 최저였는데요. 전문가들은 4월 PCE 물가와 근원 PCE가 3월과 견져서 모두 0.1%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발표되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또한 주요 지표인데요. 투자자는 CB의 소비자 신뢰지수를 통해 소비자들의 경기 자신감,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연준 회의록이 나오는데요. 이달 초 열린 FOMC에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온 만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관심이 모입니다. 목요일은 올해 1분기 미국의 GDP 잠정치 발표됩니다. 미국은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3번에 걸쳐서 GDP 결과를 내놓는데 지난번 속보치는 마이너스 0.3%였습니다. 이 밖에도 연준 주요 인사들 발언도 진행됩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볼 텐데요. 내일 주 첫날인 내일은 메모리얼 데이로 증시가 휴장합니다. 네, 실적을 발표할 기업들 그리고 해당 경제 지표들까지 자세하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